주인공 연시은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공부를 하지만 전교 1등 모범생이며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발적 아웃사이더인데요. 어느 날 시은은 학교에서 칠판에 답을 쓰거나 급식을 먹으며 온갖 학습 지식들을 생각하며 여느 때와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 시은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만년 2등 전영빈한테서 슬리퍼를 맞고 영빈과 기싸움을 벌이고요. 시은과 같은 반인 안수호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밤 늦게까지 알바를 뛰기에 학교에선 언제나 잠을 자는 학생인데요. 누가 시비를 걸어오든 카운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의리의 파이터고요. 할머니와 약속한 결석 없는 졸업 외에는 학교 생활에 큰 관심이 없죠. 손나은이란 여학생이 수호한테 자꾸 DM을 보냈는데요. 수호는 그런 나은을 직접 만나 밥 한 끼 먹고 끝냈는데 야구단의 불량 학생이 좋아하는 나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구단 학생들을 동원해 수호를 찾아오자 수호는 단숨에 패거리 전원을 제압하고 내쫓는데요. 수호가 싸움 중간에 시은의 필기구를 떨궈 사과하고 넘어갔죠. 이후 어느 날 체육 시간, 시은은 가방에 있던 체육복이 사라진 걸 깨닫는데요. 이때 시은은 영빈을 쳐다보고 다른 옷으로 체육을 뛰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힘겹게 뛰고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시은은 영빈을 보고 그만해, 부탁이다, 나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영빈은 다른 일진들과 함께 시은을 둘러싸고요. 시은은 다른 일진한테 목을 잡히고 영빈한테서 협박을 듣죠.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전학생 오범석이 전학을 오고요. 일진들이 범석과 대화하는 중 영빈이 시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은이 나오라고 하지만 영빈이 길을 쓰며 덤벼들려 하는데요. 수호가 잠 좀 자자고 해 싸움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을 하는 도중 시은은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며 온갖 이상한 현상을 겪는데요. 알고 보니 시은의 목 뒤에 패치가 붙어 있었죠. 시은은 자기 따귀를 계속 때리는 등 혼란해서 깨려고 하고요. 그리고 답 체크 도중 한 문제가 틀리자 이성을 잃고 영빈을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죽일 듯이 책으로 두들겨 패죠. 시은이 영빈의 얼굴을 밟으려는 순간 수호가 이를 말리며 선은 넘지 말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성을 잃은 시은은 수호한테 필통을 던지고 의자를 들면서 수호한테 달려들며 1화가 끝났고요. 2화 시은과 수호의 싸움이 날 뻔하지만 담임이 들어와 무슨 짓이냐 묻자 수호는 친구들의 다툼을 말리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며 사과하고 시은한테도 사과드리라고 말하고요. 영빈은 병원에 입원하고 영빈의 엄마는 시은한테 화를 내고 담임은 중재하려 애쓰는데요. 영빈의 엄마는 시은을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시은은 차분하게 영빈이 다른 아이한테 시켜서 자신의 몸에 패치를 붙였다고 말하고요. 영빈이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소리치자 시은은 영빈의 가방에서 패치 상자를 찾아 보여주죠. 담임은 영빈의 엄마에게 학폭위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빈의 전학을 제안하고요. 시은의 아빠는 집에 온 시은의 다친 손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시은은 체육 시간에 다쳤다고 답하죠. 다음 날 공부를 하는 시은에게 정찬과 태훈이 욕을 하면서 방과 후에 보자고 하는데요. 시은은 그냥 지금 보자며 교실을 나가고 그 뒤를 정찬과 태훈 반 아이들이 따라 나서고요. 시은은 정찬과 태훈한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며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없게 화장실 문을 닫아버리고요. 예쁜 눈의 샤프 도라이 시은은 자신의 무기인 볼펜을 꺼내죠. 시은은 볼펜을 똑딱거리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생각하며 둘에게 다가서고요. 이전에 볼펜 참교육을 받은 둘은 잔뜩 쫄고 시은이 그만하자고 하며 나가자 둘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은을 쳐다보죠. 이후 어느 저녁 배달하던 수호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시은은 빨간불 신호에 정차해 우연히 같은 도로 옆 차선에서 만나고요. 야, 너 왜 여기서 나와? 아, 우리 전생에 부부였냐? 어디 가냐? 나 집. 뭐? 집? 학원 갔다가? 어젠 미안. 갑자기? 미안하면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 나 간다. 내일 보자. 수호는 시은한테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일을 하러 떠나고요. 이후 학교 점심시간 시은과 수호는 함께 급식을 먹으며 친분을 쌓기 시작하고요. 강제 전학을 가게 된 영빈은 자신의 친척 형이자 가출팸의 행동대장인 전석대한테 시은한테 응징당한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석대는 감정이 없는 굳은 표정으로 비즈니스니 이해해달라며 시은의 뺨을 갈기죠. 이때 범석은 수호에게 강제로 끌려가 폭행 위기에 처한 시은을 도와주자고 요청하고요. 수호는 범석의 부탁을 듣고 시은을 도와주죠. 이때 범석이 시은에게 영빈한테 협박당해 패치를 목에 붙였던 일에 대해 사과하자 시은은 괜찮다며 용서해주고요. 이를 계기로 시은, 수호, 범석은 친구 사이가 되죠. 가출팸의 보스인 김길수는 가출팸을 범죄에 이용하는 약한 영웅 클래스 1 최악의 빌런으로 돈만 된다면 현금 갈취, 협박, 인미수, 납치 등의 범죄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걸어다니는 교도소이자 사이코패스 그 자체인데요. 길수는 가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꽁먼이라고 불려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입하면 공짜로 5만 원을 주고 그 5만 원을 초반에는 2천만 원까지 딸 수 있게 하는데 그 이후로는 땄던 돈을 전부 다 탕진하게 만들고 돈을 탕진한 학생들을 찾아가 불법 대출을 권유하고요. 당연히 학생들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에 그 학생들 부모님의 차 키를 담보로 잡거나 그 학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길수는 석대가 시은을 구하러 온 수호와 싸우다 팔이 부러져 크게 다친 걸 빌미로 수호와 시은, 범석에게 미성년자에겐 크고 부담되는 돈 1,500만 원을 3일 안으로 가져오고 만약 갖고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석대는 수호에 의해 팔은커녕 몸 한 군데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으며 석대의 팔이 부러진 건 길수가 새 아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석대의 팔을 돌로 찍어 부서뜨린 거죠. 오랫동안 가출팸으로 지낸 영희는 길수 조직 산하에 석대 패거리와 같이 다니지만 천성이 악인이 아닌지라 석대와 같이 조직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요. 다만 가족이 없는지라 생활할 곳이 전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속된 상황이죠. 주인공 삼총사가 길수의 협박에 시달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수호는 길수 패거리를 따라가는데요. 길수에게 나이 처먹고 애들 삥이나 뜯고 다닌다며 돌려가는데요. 길수는 바로 흉기를 들이밀며 자기는 돈 때문에 사람을 담근다며 수호를 위협하는 건 물론 수호의 팔에 상처까지 내고요. 수호는 시은에게 몰래 위치를 카톡으로 보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이를 눈치챈 길수는 수호를 기절시킨 뒤 수호를 구하러 온 범석마저 납치하고요. 하지만 영희의 도움으로 수호와 범석이 납치된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낸 시은이 구하러 오고요. 이때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상황을 제압하려 하고 길수는 경찰의 눈을 돌리고 도망을 가고 시은은 그런 길수를 따라잡아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시은은 길수한테 밀리게 되고 길수는 흉기를 꺼내고요. 길수가 시은을 해치려는 순간 수호가 오고요. 시은과 수호는 둘이 힘을 합쳐서 길수를 쓰러뜨리죠. 넌 진짜 또라이야. 알아?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넌 진짜 한마디도 안 지지? 야, 나 같으면은 그냥 좀 져주겠다. 이 또라이야. 길수 패거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시은과 수호는 경찰의 도움으로 길수의 아지트에서 빠져나오고요. 이를 계기로 삼총사는 영희와도 친구가 되죠. 그런데 범석은 수호, 시은, 영희 3명이 범석과 같이 있을 때보다 더욱 친하게 잘 지내고 어울리는 모습에 소외감을 느끼고요. 범석은 노래방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전의 학교 일진들을 만난 계기로 사이가 서서히 틀어지게 되고요. 이를 눈치챈 수호와 시은은 범석을 도와주기 위해 전 학교 일진들이 있는 노래방으로 가 문광고 무리를 불러내 손을 봐주고 범석을 놔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범석은 수호 앞에 선 순한 양이 된 그 무리를 보고 흥분해 도발하려 하고 수호는 범석의 거친 행동을 제지하는데요. 수호는 노래방 밖으로 나가 범석을 진정시켜 보는데 범석은 소외감과 열등감이 쌓일 대로 쌓여 자신을 도우려 한 수호와 말다툼하고요. 이렇게 둘의 사이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다가 범석은 자기를 도와준 같은 반 일진들과 손을 잡으며 타락하고요.
수호가 범석이 시은 앞에서 자신의 뒷담화한 걸 듣고 결국 수호와 범석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죠. 그 후 수호는 시은에겐 범석을 신경 쓰지 말라며 범석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범석과 일진무리가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에 수호가 따져 범석과 몸싸움까지 나려고 하는 등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찬 범석은 수호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범석의 횡포가 시은과 영희한테까지 가자 분노한 수호는 범석과 일진무리와 대치하는데요. 범석은 수호를 켜달라고 수호한테 과거 MMA 시합에서 패배한 강우영한테 돈까지 건네며 의뢰하고요. 수호는 이에 어이없어하며 링으로 올라와 강우영의 리벤지 경기를 시작하죠. 수호가 이기려던 중 일진무리 중 한 명인 한태훈이 수호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빈틈을 만든 뒤 우영이 수호의 머리를 발로 차 무력화시키며 패배시키고요. 이를 지켜본 범석이 링으로 올라와 수호에게 네가 뭔데 사람을 그딴 식으로 보냐며 화를 내자 수호는 무력화된 상태임에도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일침을 가하고요. 결국 이에 크게 분노한 범석은 적반하장으로 자기 이름 좀 그만 부르라며 수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버리고요. 기절한 수호를 일진들이 합류해 구타하자 수호는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죠. 범석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울먹이며 수호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이후 시은은 우영과 일진들에게 복수하고 범석마저 폭행하려 하는데요. 한때 범석과 친구였고 유명 국회의원 양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며 자랐으며 이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범석을 이해하고 동정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라는 의미로 범석을 때리지 못하죠. 이후 시은은 학급 교실에서 나가 그를 부르며 붙잡는 교사들을 보고 창문을 깨며 절규하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속 권상우의 절규 장면에 비견되는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죠. 시은은 수호가 누워있는 병실로가 본수 상태인 수호를 바라보고요. 수호의 곁을 지키던 시은은 꾸벅 졸고 마는데 어두웠던 주위가 시은의 환상으로 밝아지며 수호가 시은을 부른 후 친근하게 웃으며 잠이 오냐고 묻는데요. 넌 진짜 또라이야. 알아? 미안해. 뭐가? 그냥 다. 수호 역시 나도 미안이라고 말하며 환상이 끝나고 주위가 다시 어두워지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호의 모습이 비춰지죠. 그 후 영희는 자신이 무리에 붙으면서 범석이 소외감을 느끼며 끝내 타락해버려 수호를 그렇게 만든 게 자신의 탓이라 생각해 어딘가로 떠나 잠적해버리고요. 범석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으며 시은은 강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 범석의 계부가 웬만한 고등학교로는 전학을 가지 못하게 손을 써서 결국 불량 학생들로 가득 찬 영등포의 은장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며 약한 영웅 클래스 1이 끝납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2 1화. 시은은 1년 전의 일들이 계속 똑같은 꿈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겪으며 이 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수면제만 처방받고 있고요. 연시은 공부 존나 잘하잖아. 근데 왜 은장을 왔겠냐? 벽산고에 다니던 시절 누구 하나 죽이고 왔다는 소문이 전학온 은장고에 떠돌아 사이코로 찍혀서 다들 서로 피하며 조용해졌기에 전학온 후로는 다른 학생들이 시은을 쉽게 터치하지 못하죠. 은장고의 정보통인 최효만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 캐릭터로 은장고등학교에 일진 연합 소속을 희망하는데요. 클래스 1 8화 후반부에 전학온 시은한테 제일 먼저 시비를 걸며 등장하고요. 클래스 2 1화 초반부에 나온 시은과 관련된 소문에서 효만이 시은의 악명에 쫄아 버로우 탔다는 언급이 나오고요. 이후 은장판이란 동아리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구해 뭔가 일을 꾸미는 중책을 맡은 듯한 모습이 보이죠. 어느 날 시은은 등교하자마자 조용히 엎드려 자는데 급히 들어오던 서준태가 실수로 시은의 머리를 건드려서 깨자 준태가 급히 사과하던 걸 보고 다시 자고요. 수업이 끝난 후
시은은 자기 휴대전화가 없어진 걸 보고 휴대전화 가방을 갖고 온 준태에게 자기 폰 못 봤냐고 물어보는데 준태의 얼굴이 성하지 않은 걸 눈치채고요. 시은은 준태에게 마음 편해지려고 변명하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게 아닐까 생각하죠. 며칠 후 시은은 수호가 있는 병실 앞에서 새로 산 폰으로 문자를 써보며 마음속으로 수호와 대화를 하죠. 어느 날 시은은 교실로 올라가다가 효만 패거리가 앞길을 가로막고 준태를 추행하며 괴롭히는 걸 보자 예전에 범석이 문광고에서 당한 일들을 떠올리고는 볼펜을 꺼내들어 이들을 다 조져버릴까 생각했지만 실행하지는 않고 비키라고만 하고요. 교실에 온 후 엎드려 있는데요. 준태가 시은의 옆에 우유와 피자빵을 하나씩 놓고 가려다가 결국 폰을 빼돌린 걸 자백하며 사과하고요.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작용이 없으면 반작용도 없는 거야. 뉴턴 운동 제3법칙을 언급하고 가죠. 시은은 하굣길에 버스를 기다리던 중 길 건너 PC방 앞에서 연합 소속 일진들이 다른 은장고 학생들을 털어먹는 걸 목격하고요. 다음 날 등교하다가 예전에 도둑맞은 휴대전화를 되찾은 학생들이 준태의 행동에 의아해하는 걸 듣고 자기 책상 서랍 속에서 잃었던 휴대전화와 쪽지를 발견하고요. 극대노한 효만이 준태를 찾아오죠. 옳은 작용에는 옳은 반작용이 따른다. 옳은 작용에는 옳은 반작용이 따른다. 준태야! 옳은 작용에는 옳은 반작용이 따른다. 너 일로 나와봐봐. 준태는 꾸로떡을 마우스피스 삼아 입술과 치아 사이에 끼워 넣고요. 하! 내가 가지 뭐. 효만은 준태의 복부를 힘껏 걷어차고요. 야! 진짜야? 핸드폰 네가 가져갔어? 응. 멋있네. 어? 효만이 준태를 마구 패자 시은은 범석과 수호가 각자 무참히 맞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요. 효만은 의자까지 집어들죠. 야야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서 팀장님! 아야 말리지 마. 다 왔어요. 시은이 의자를 차버리고요. 시끄럽잖아. 거?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며 1화가 끝나고요. 2화 은장고 농구부인 고현탁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바쿠라고 불리는 은장고의 정의로운 대장이자 농구부 주장인 박후민의 의리파 절친이자 든든한 행동파이고 고탁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현탁은 2화 초반에서 첫 등장해 후민의 정학으로 인해 농구부가 대회에 못 나가게 되었는데 이 문제 때문인지 선생님을 만나러 가다가 효만이 개빡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싸움이 난 2학년 4반 교실을 찾아가는데요. 준태는 싸움을 아예 할 줄 모른 만큼 효만한테 쉽게 밀렸지만 시은과 현탁의 개입으로 살았죠. 상황 종료 후 시은은 준태와 함께 보건실에 가는 줄 알았지만 준태는 왜인지 계단 중간에 다른 동아리실로 가는데요. 보건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대충 상황을 눈치채기 때문에 효만이 교무실에 불려가 호되게 깨지고 그 분풀이를 식음료 셔틀들에게 풀기에 보건실에 못 갔던 거죠. 준태는 후시딘 연고를 올린 면봉을 시은의 손에도 하나 쥐어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오타쿠 동아리실에 다른 오덕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도 효만의 패거리한테 셔틀로 부려먹히던 학생들이죠. 준태는 하굣길에는 약국에서 루테인과 마그네슘을 사서 시은의 손에 들려주고 돌아가고요. 다음 날에는 점심시간에 시은과 함께 밥을 먹고요. 그 후 시은과 준태는 현탁 등 농구부가 농구하는 모습을 함께 보다가 준태는 이렇게 편하게 점심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불안해하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효만이 끼어들고요. 일단 무사히 돌아가는 듯 했으나 준태가 화장실에 들르려는 순간 효만의 다른 패거리가 끼어들어서 준태를 농구부실로 데려가 감금하고요. 시은이 준태를 구하고요. 준태는 하굣길에 시은이 지름길로 가는 걸 보고 그 길이 양아치들이 설치고 다니는 곳이라 위험하다고 말해주고요. 굴다리 싸움에 휘말릴 뻔하지만 효만 패거리의 주 타깃이 아니어서 맞지는 않았고요. 이때 후민이 농구복을 입고 쓰레빠를 끌면서 빨간 머리로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슬램덩크 오프닝곡 너에게로 가는 길을 틀고는 첫 등장하고요. 이때 시은과 현탁이 효만과 몸싸움하는 상황인지라 후민이 이걸 눈치채고 농구공으로 효만을 내려 찍어 효만은 큰 충격으로 기절하고요.
그러면서 시은을 보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깡다구가 좀 있다 라며 잠시 한번 웃고는 효만의 무리에겐 비키라면서 현탁을 보고 살아있냐 뭐하는 짓이냐 은근 걱정하고요. 자신의 정학 때문에 대회에 참가를 못한다는 사실에 괜히 염색했단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하고요. 이때 뒤에서 효만 무리가 기습하려고 하자 손목을 아예 비틀어버리고요. 은장구 교복 입고는 싸움 금지라면서 꺼지라고 유머스럽게 경고를 날리고요. 이때 현탁이 효만의 계략으로 오해했다며 시은한테 조심스럽게 사과하려고 하자 옆에서 유머러스하게 웃으면서 존댓말로 대신 사과를 박죠. 시은이 이 사과를 무시하고 가버리자 보기 드문 인사성이라고 하고요. 시은과 준태, 후민과 현탁, 효만의 패거리는 패싸움 한 걸 걸려 다 같이 봉사 징계를 받게 되고요. 일이 대충 마무리된 후 준태는 시은에게 일진연합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우리 근처의 학교들은 다 소속돼 있는 일진연합이 있는데 조폭처럼 활동한다고 하더라고. 연합 애들은 왜 나백집 밑에서 일을 해? 바쿠 덕에 평화로운 거야. 바쿠가 우릴 다 지켜주는 거거든. 이때 후민이 정학 처분을 받게 된 사연이 나오는데요. 후민이 연합 합류를 거부한 이후부터 연합 소속 일진들이 은장고 학생들만 보면 계속 시비를 걸어서 어느 날 이를 목격한 후민이 이들을 다 박살냈던 거죠. 여일고 2학년인 나백지는 단정한 자태와 포커페이스, 뛰어난 지력으로 자신에게 방해되는 이들은 모두 제거하는 일진연합의 정점이고요. 클래스 1 마지막 회 쿠키 영상에서 연합에 합류 예정이던 강우영을 박살냈다는 연시은을 어찌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으로 등장하죠. 시은, 준태, 후민, 현탁은 봉사 징계로 인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시은과 준태는 본용포를 입고 관람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줘야 했는데요. 시은 특유의 멍한 표정이 아이들한테 이상하게 보였는지 관람객 중 어떤 어린이가 저 왕은 표정이 이상해서 싫다고 한 방 먹이기도 하죠. 점심시간에는 넷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머스못을 입은 후민과 현탁의 장난 도중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썼던 나무젓가락이 시은의 흰 후드티에 묻는 바람에 시은은 잠시 화장실에 가는데요. 물과 비누로 얼룩을 지우고 세면대에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문 쪽으로 향하는데 문 앞에서 대기 타고 있는 금성재와 만나고요. 강학고 2학년인 금성재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마이페이스이자 나백진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연합에 소속된 각 학교의 일진들을 관리하죠. 바쿠 친구야? 야, 근데 그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조진다던데.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눈이 슬프네. 어? 너 나 알아? 아, 근데 이 새끼 이거 눈을 안 까네. 시은은 성재가 자기 사진을 찍어가도 별 반응 없이 응시하기만 하다가 선빵이 날아오자 바로 피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의 주먹을 계속 피하고요. 좀 치는데? 이때 시은은 왼쪽 벽 선반에 놓인 액자 2개와 화분 2개를 체크하고요. 왜? 이걸로 내 대가리 깨게? 야, 오늘은 인사로 온 거니까 여기까지 해. 우리 다음에 또 봐. 아, 다음에 보면 존나 패야지. 봉사활동 쉬는 시간 도중 후미는 현탁이 준태한테 싸움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걸 보며 현탁의 코칭이 별로라고 평가하는데요. 네가 알려주면 되지 않냐는 시은의 말에 후미는 나는 아무한테나 쌈질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현탁이 태권도를 했는데 십자인대를 다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접게 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고요. 이때 시은은 1년 전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후민한테 얘기하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시은은 수호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요. 그때 시은의 뒤를 밟은 성재가 나타나 어디론가 데려가며 3화가 끝나고요. 4화에서 성재를 따라간 시은은 어떤 문 앞에 다다르는데요. 뭘 째려봐 이씨. 들어가. 대부업체 사무실 같은 방 안에 있는 건 그런 곳에서 어울리지 않게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백진이죠. 잠깐만, 한 번만 말할게. 잘 들어. 나는 박후민도 니들도 무슨 짓 하건 관심 없고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거든. 근데 분명히 말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안수호 병원 근처에 또 나타나면 니들 다 죽일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변수부터 분리해야 빨리 풀 수 있어. 범위가 정해진 변수는 상수랑 다르지 않으니까
네가 한 말 지켜. 그럼 아무도 안 다칠 거야. 후민이 앞에서 알짱대지 말라고. 알겠으니까 너도 지켜. 사화. 후민은 연합원 3명이 성인으로 신분을 속여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후민의 아버지가 술을 팔게 만들고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신고를 먹여서 후민의 집에 엿을 먹인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후민은 직후 걸려온 백진의 전화를 통해 내일 보자는 말을 듣죠. 후민은 하교하던 도중 현탁과 준태에게 부일 여고 여자애랑 데이트한다는 핑계로 먼저 갈 테니 내일 보자고 하고 가버리고요. 그 후 백진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볼링장을 찾아와 나 백진 어딨냐고 묻는데 연합원들이 대답을 안 하자 경고로 볼링공 하나를 던지고요. 그렇게 백진과 대면하는데요. 연합에 들어오는 건 너한테도 괜찮은 제안이야. 나 아직 너 친구로 생각해. 내가 그 양아치 같은 짓거리 왜 안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후민이 백진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려는데 연합원들이 퇴로를 막고 있자 후민은 사물함에 있던 볼링공 든 가방을 하나 들고 해거리를 정리하고요. 이후 후민은 곤경에 처했을 친구들을 찾아 뛰어갔고요. 한편 시은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준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보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태한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원래라면 궁금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보를 물어보던 것에 수상해하다가 준태가 강학고 일진들한테 잡힌 것을 알게 되고요. 이에 급하게 지하보도로 달려가다가 현탁도 성재한테 잡힌 걸 알고 제 발로 성재를 찾아가는데요. 유비! 보고 싶었어! 오늘 좀 재밌네? 오늘 뭐 내 생일이야? 로또라도 사야 되나 이거? 시은은 볼펜을 꺼내 들고 싸우려 하는데요. 어이구, 이걸로 나 찌르려고? 성재는 볼펜을 간단하게 뺏은 다음 주먹으로 시은을 날려버리고요. 걔 족밥 새끼였네? 개노잼인데? 하지만 시은은 쓰러진 곳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성재의 머리에 부딪혀 깨부수고 흙먼지로 연막을 만든 후 뺏어낸 성재의 안경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 그대로 발등을 찍어버리죠. 바로 성재의 위에 올라타 안경다리로 성재의 얼굴을 찌르려 하는데요. 이거지. 접전이 이어지며 시은은 여러 대 맞지만 쉽게 밀리지 않으며 아까 찍었던 발등을 다시 밟거나 성재의 교복 재킷을 뒤집어서 락킹을 걸기도 하고 다시 정신을 잡고 이마로 구멍난 발등을 들이받기도 하죠. 결국 마지막에 시은은 머리로 성재의 턱을 들이받으며 둘이 동시에 쓰러지고 잠시 후 후민이 등장하는데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후민을 수호로 착각했는지 시은은 또 싸워버려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죠. 그 후 후민은 백진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졌다고 말하며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다음날 학교 생활은 무척 평화롭고요. 이제 연합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낭만 합격. 여기까지 드라마 약한 영웅의 클래스 1의 전체 줄거리와 클래스 2의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분량과 그에 얽힌 초중반 줄거리 제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연시은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는 옛날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윙크남이자 내 마음속의 저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 아이돌이었는데요. 감정 표현이 적어서 난이도가 높은 역할임에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연기를 보여주어 클래스 1의 이듬해인 2023년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심사위원과 네티즌 투표 만장일치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결 같기도 하고 수려한 새 같기도 한 눈매가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약한 영웅에서는 그 예쁜 눈이 돌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시은이 혼자 도구를 사용해 싸워도 비열하거나 야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상대를 괴롭힌다기보다 덩치가 크지 않고 예쁘장한 약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싸우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시청자들은 약한 영웅 연시은을 함께 응원하게 되죠. 클래스 1의 최현욱 배우의 액션씬과 홍경 배우의 동정심이 가는 입체적인 연기도 화제가 됐죠. 클래스 2에선 폭삭 소가수다의 안쓰러운 영범이기도 했지만 DP와 마스크걸에서 역대급 빌런 연기도 마스터한 이준영 배우의 금성재 캐스팅은 싱크로율이 찰떡이고 역시 넷플릭스의 아들답게 등장할 때마다 꿀잼을 선사했죠. 클래스 1은
웨이브 오리지널이었지만 클래스2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어 넷플릭스에서만 독점 스트리밍 중이고요. 박지훈, 이준영, 최현욱, 홍경 배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학원 액션 장르를 좋아하는 20대에서 40대 남녀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